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을 보유하신 주주님들 장선생입니다. 자, 우리 대한광통신은 금요일날 장중 최고가 24,450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막판 들어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서 우리 시간 외에서도 추가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난 4월달 이때처럼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지, 월요일 시초가 되면 바로 던져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왜 신고가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장 막판에 왜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렸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월요일, 당장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쉽게 주말 영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광통신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점 대비 무려 80%나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흐름은 아무 이유 없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국 핵심은 재료가 살아있냐, 바로 이건데, 단순 테마성으로 한번 돌고 끝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무너진 다음에 다시 더 강하게 살아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광통신은 시장에서 계속 돈이 붙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발 광케이블 모멘텀입니다. 실제로 좀 기사를 보게 되시면은 우리 대한광통신이 미국의 인캡 아메리카라는 회사의 인수를 마무리했다라고 기사가 좀 나왔는데, 대한광통신의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인캡 아메리카의 지분을 90% 최종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이드 인 USA를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생산 거점을 확보를 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얼마나 자국 내 생산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바로 이겁니다. 2023년에 이 미국산 우선 구매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는 현지 생산 기반 확보가 사실상 필수적인 조건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광케이블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간다라고 할지라도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법 때문에 반드시 미국 땅에서 만든 제품이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이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핵심 규정은 바로 미국산 우선 구매법입니다.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메이드 인 USA, 현지 생산 제품을 써야 하는데 이 규모가 무려 60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한광통신이 이번에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으로 우리 대한광통신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땅에서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회사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공장을 하나 산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딴 거하고 같습니다. 지금 미국 광케이블 시장은 연평균 18%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에는 5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시장에 우리 대한광통신이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의 이 상승률을 만들어냈던 모멘텀이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직은 실적이 숫자로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광케이블 납품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폭발적인 숫자가 나오겠다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초부터 프로그램이 강하게 매수세를 끌어올리면서 신고가를 터치를 했다가 오후 들어서 매도세가 커지면서 윗꼬리를 이렇게 달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8일 금요일 증권사별 상세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은 특히 JP 모건에서 금요일 하루 순매수만 86만 주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10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주가의 급등이 나왔던 이 날짜 5월 4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금요일까지 지난 한 주간의 누적을 좀 보게 되시면은 JP 모건의 일주일간의 순매수가 무려 310만 주가 넘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7만 9천 주, 골드만삭스가 5만 7천 주.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이 우리 대한광통신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쉽게 끝날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를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지금 공매도 비율이 전체 대비해서 0.6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광통신은 공매도 영향이 거의 없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이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대차잔고가 516만 주가 쌓여 있는데 숏커버 계리율이 0%입니다. 아직까지 숏커버링이 단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비율이 크진 않더라도 이 공매도로 쌓여 있는 물량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진다라고 하면은 상승 압력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당연히 겁먹고 던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이제 또 걱정을 하시는 게 투자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 경고를 걱정을 하는 이유가 투경을 달게 되면 B2,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미수 같은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주가 상승이 제한을 받을 거다 이것 때문인데 우리 대한광통신은 처음부터 증거율이 100%였던 종목입니다. 이 신용 미수가 원래부터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를 달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추가적으로 악재가 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투경을 달았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겁니다. 모멘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투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원익홀딩스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시점에 투경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다 끝났다라고 다들 떠들었지만 그 이후로 여기 5일선 자리를 회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5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광통신도 지금 현재 구간이 그 구간 근처로 눌릴 때가 오히려 2차 상승 파동의 준비 구간이 된다는 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건 알겠고 당장에 우리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월요일의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22,100원에 지금 마감이 됐는데 차트를 좀 분봉으로 보게 되시면은 이 시에 마감된 금액 22,000원이 목요일날 있었던 고점의 저항 자리이고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초가 자리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찍었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2,100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면서도 동시에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굉장히 의미가 큰 자리입니다. 월요일 장 초반에는 개장과 함께 개파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시초에서 하락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매도하지 못한 물량들이 아침에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 미국 시장에서 이 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내일 월요일 아침장에는 모든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외에 기타 반도체 종목 쪽으로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거는 개장하자마자 개파락이 나오면서 떨어지면은 겁먹고 던진다거나 반등이 조금 나온다 싶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바로 달려드는 거 둘 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투매가 쏟아지고 나서 매도세가 멈추는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투매가 멈추고 나서 매도세가 멈춘 다음에 이 아래 꼬리를 바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지점, 그 자리가 진짜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타이밍을 같이 보면서 수익 매도를 좀 하시면서 비중은 좀 줄이시고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타이밍, 대응하는 타이밍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 대한광통신의 최근 거래량을 좀 보게 되시면은 금요일에 거의 7천만 주, 목요일에는 8,300만 주, 수요일에는 4,300만 주.
자, 이렇게 큰 거래량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무조건 프로그램으로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수급을 계속 흔들고 물량을 조절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 프로그램 수급을 잘 보면서 타이밍을 좀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영상을 좀 올려드려도 이런 10분짜리 영상 한 편만 보시고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라도 계속 올라갈 때는 좋아 보이니까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떨어질 때는 또 무서우니까 던지면서 엇박자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우리 소통방, 이 소통방을 통해서 내용들이랑 타점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바쁘셔가지고 소통방을 못 보시고 놓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을 좀 해드렸는데요. 010-5244-4849번이고요. 우리 대한광통신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대한주주님이라고 따로 번호 저장을 좀 할 거고요. 자, 우리 대응하셔야 될 때마다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릴 겁니다. 저점의 비중 확대하셔야 되는 매수 타점, 고점의 일부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수익 확정을 짓고 리스크를 줄이셔야 되는 매도 타점, 중장기적으로 우리 대한광통신을 2차, 3차 상승 파동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중 대응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릴 겁니다. 모든 타점은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만큼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더 크게 살아있습니다. 메이드 인 USA가 가능해지면서 미국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권을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눈으로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JP 모건을 포함해서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낮은 공매도 비율에 80%가 넘게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숏커버나 숏스퀴즈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연료가 남아있다는 점. 자,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처음부터 신용 미수 없었습니다. 악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월요일날 전략은 딱 하나, 시초에 투매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아래 꼬리 자리 저점에서 타점을 잡고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는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고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장에서 또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는 만큼 장중에 매수 타점이나 매도 대응 시점이 오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릴 겁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010-5244번에 4849번으로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월요일 장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할 거라서 우리 정말 확률이 높은 자리, 정말 좋은 자리, 꼭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마다 제가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을 다한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AI 산업의 핵심 테마인 바로 이 냉각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이미 박스권의 상방 돌파를 시작한 상태로 대시세 분출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 한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로 상단에 010-5244번에 4849번 제 개인 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종목명과 원단위 타점을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현재 세계적인 증시를 이끄는 테마는 바로 AI입니다. 이 AI 테마 중심에는 전기, 전력, 원전, 그리고 최근 광통신까지 사실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오를 대로 전부 다 오른 상태로 기존에는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수급이 이제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현재 이런 섹터를 따라서 매매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AI 인프라 전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아직 발굴되지 않는 필수적인 재료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AI의 핵심 재료가 바로 냉각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AI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막대한 전력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챗GPT에게 질문을 한번 하면은 단 몇 초 만에 세계의 모든 자료를 조회해서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이 수만 개의 칩들이 엄청난 연산이 돌아가고 그만큼 폭발적인 열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전력 소모가 뒤따르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에 폭주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 전 세계가 이 원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 데이터 센터도 엄청난 열을 발생을 하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원자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뜨겁기 때문에 이거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게 멈추게 되는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AI든 원전이든 데이터 센터든 공통적인 모든 산업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바로 이 열처리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다른 AI 관련주나 원전주를 볼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열처리, 그러니까 이 냉각 기술을 가진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모두 다 냉각 기술 확보에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가 될 재료가 바로 냉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자, 해당 종목의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되시면은 명확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아주 큰 거래량으로 공격적인 매집을 통해서 종목을 장악을 하고 있는 주체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개인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과대 낙폭 구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개인들을 지속적으로 털어내면서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거래량을 아예 바닥까지 완전히 죽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박스권 매집을 1년 가까이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매집에 대한 흔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물량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 기간 내에 찍을 수 있는 단기적인 고점과 단기적인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고, 특정 계좌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특히 최근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상태로 이제 막 박스권 상당 돌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1년간 매집이 된 박스권 돌파이기 때문에 시세 대분출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 종목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정말 초기 거래량일 뿐이기 때문에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 주목이 될 즈음에 대시세가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 010-5244-4849번 상담 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은 제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종목명과 원단위 매매 타점까지 문자 메시지로 남겨드릴 겁니다. 자, 단순하게 제가 종목 이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까지 하실 수 있게끔 얼마에 매수를 하시고 얼마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 타점을 세세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거는 딱 한 가지,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5244-4849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종목명과 타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종목보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 기간이 길기도 하고 확실한 열처리 냉각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 쪽의 냉각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원전, 신재생 에너지까지 추가적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료 반영이 상대적으로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매매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많이 받아가셔서 물론 돈을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크지만 어떤 식으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시세 분출이 나오는지 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실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 선생이었습니다.